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와 전남 나주시를 잇는 호남권 최초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광주시가 뒤늦게 기존 노선에 없던 남구 효천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노선 변경안을 추진하면서 그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은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 중 하나로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 나주 광역철도 사업.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광주 상무역에서 나주 남평 혁신도시 KTX 나주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26.46km의 복선 전철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기존 노선에 없던 남구 효천역을 경유하는 새로운 노선 변경안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노선 효천역을 경유하지 않는 당초 노선은 이제 우리 시에 기여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고, 3만이 거주하시는 효천역을 경유해야 우리 시에 좀 기여하는 부분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나 노선 변경에 따른 2,600억 원의 사업비 증가, 경제성 감소 등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국토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에서 예타를 진행 중에 있어 KDI에서요. 그것이 진행 다음에 생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마저 사업 포스트가 올라가면 사업비가 올라가면 PC가 안 나오면 무산되는 거죠. 그럼에도 광주시가 뒤늦게 기존 노선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놓고 백운광장과 효천역을 잇는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대신 광역철도에 효천역 경유 노선을 추가해 해당 지역의 반발을 최대한 줄이는 주민 무마용이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3호선이 어렵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나주로 가는 그 광역철도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효천 주민들한테 무마용으로 한번 이렇게 던져본 것 아니냐, 이런 생각만 든다, 이쪽 주민들은.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오는 26일 만나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의 사용 기한 종료를 앞두고 수명 연장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수원이 작성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해 지자체들이 보완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사용 기한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작성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입니다. 방사선이 주변 환경과 사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원자로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지자체 6곳의 주민들은 이 평가서 초안을 보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한빛원전이 제출한 이 보고서에 대해 영광군이 공람 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가서 내용이 주민이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인데다 일부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 노출 결과도 누락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형광등이 빠져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성향평가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한편과 고창은 평가서가 최신 기술을 적용해 작성되지 않은 데다 중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민 대피 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부안도 지역 주민들이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작성되지 않았다며 평가서를 보완하라고 한빛원전에 요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보고서여서 실질적으로 이게 초안 공람을 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심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지자체 6곳 중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장성과 무안은 주민 공람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공람 시기가 달라지게 될 경우 지자체별로 다른 정보를 얻게 돼 의견 수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사안에 오류가 있다면 그건 시민들, 지역민들의 알 권리의 심대한 오히려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수원은 지자체의 보완 요구와 주민 공람 보류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추후 보완이 이뤄진 평가서에 대해 주민 공람을 다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빛원전 측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뒤로 한 채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정부가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발표할 걸로 기대를 모았던 구체적인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그 방안 등은 모두 빠졌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먼저 지적했습니다.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역의 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으로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을 필수 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지방 국립대 병원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식 등은 빠졌습니다. 의료계와의 협의에 대한 우려 등에도 정부의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해온 지역 정치권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설 요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증원 수를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와서 저는 아직도 전남권 의대 신설의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의지는 확인됐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확대 규모 등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 그리고 지역의 수건 사업인 의대 신설 역시 결국 총선용 카드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 속에 지역민들의 애만 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대학병원이 하나도 없다 보니 큰 수술이 필요하면 광주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많게는 2시간 넘게 이동해 그 사이 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전남 강진의료원은 위장관 출혈을 보인 한 환자를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로 이동하던 중 환자는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1월 목포의료원은 폐질환이 악화된 입원 환자를 전남대병원으로 옮겼지만 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기도 전 숨졌습니다. 전남의 상급 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이 없다 보니 위중한 환자를 광주까지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정도? 내지는 당장 시술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안 되고 시술 안 해주면 좀 폐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전남대병원에 도착해 사망한 환자는 최근 5년간 1,400여 명입니다. 연간 300명 꼴입니다. 이 중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인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데 각 시군청을 기준으로 전남대병원까지 이동하려면 1시간이 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도심 외곽 지역이나 섬 지역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 열악한 겁니다. 전남 맞춤형 긴급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료기관을 전남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전라남도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선을 가장 좁히는 쪽으로 좀 대책을. 특히 전남 지역의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4명 중 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신속한 의료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여순 사건 75주기를 맞아 고흥에서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유족 5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묵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발발 75주기를 맞아 정부가 주최하는 합동 추념식이 고흥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순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표현한 전남 도립국악단의 추모 공연을 시작으로 초청 인사들과 유족 대표의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주최로 이어진 추념식.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편지를 통해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도 여순 사건법 개정으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생자를 위로했습니다. 정부는 여순 사건이 지역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유족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그 몫을 다할 것입니다. 이후 여순 사건 유족의 사연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행방조차 찾지 못했었던 큰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사연에 추념객들은 일제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실종 상태였던 큰아버님이 법원에서 20년형을 언도받았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 무렵 제 꿈에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미소를 띠며 나타나셨습니다.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간직한 채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추모단상에 헌화를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전남 동구시구는 합동 추념식 외에도 다음 달 초까지 여순 사건을 기리는 예술 공연과 문학상 공모전 등을 펼치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우주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토론이 잠시 뒤 생방송됩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 3사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한 축이 된 전남의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과제가 무엇인지 진단해봅니다. 김종갑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 최환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연구소장, 박서련 조선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출연하는 오늘 토론은 광주와 목포,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법원이 부도 사태를 맞은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 4곳 중 2곳에 대한 기업 회생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일부가 오늘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의 기업 회생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두 회사는 근로자 체불 임금과 퇴직금, 광주 지역 협력업체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지역경제, 산업계, 정치계는 위니아와 대유플러스 등 나머지 2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법원 등에 호소하는 한편 지역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우선자금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